뭐 공표를 하긴 했으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걸 갖다가 통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은 모든 거 기사는요, 뭐 그럴 수 있다. 앞으로 이게 예상이 된다. 이런 기사는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 이 선생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오는 감이 있다 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 사실 그래서 영상을 좀 누구보다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 멤버십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영상 미리 보기 가능하니까요. 멤버십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뭐 영상 미리 빨리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 그걸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 왜냐면 촬영 선생님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편씩 촬영은 할 수 없어서 네네.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네. 선생님에게 좀 궁금한 점을 네. 해결하고자 네.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선생님이 말하셨던 대로 네. 불장이에요. 네, 불장이에요. 네, 비트코인 불장이라 함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투자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 관심이면 네. 진짜 나중에는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화폐 대신에 쓰는 거 아닌가. 화폐 대체.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는 네. 비트코인 화폐 대체 화폐 대체에 대해서 가능한가? 아, 비트코인이 생긴 게 원래는 돈 세탁, 네, 자금 세탁 때문에 생긴 것이 가상화폐예요. 원래 목적은 가상화폐는 자금 세탁,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 출처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로 보내서 자기가 세금을 안 내거나 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만든 게 가상화폐란 말이죠. 처음에 수단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통용화하겠다, 전 세계화 하겠다, 뭐 무역 대금으로 결제를 하게끔 하겠다, 뭐 공표를 하긴 했으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걸 갖다가 통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은 화폐를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화폐 대체는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예상했던 답변과는 네. 저도 이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전 세계인이 같이 쓰는 화폐를 만들자. 네. 그 비트코인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뭐 완전히 그 사이버 세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결제가 될 수 있을 때를 말할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무역 대금으로 결제하기에는 너무 가지고 있는 그 편파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분포가 어느 정도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다면 결제가 가능하겠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 것 같네요. 아, 편파적으로 돼 있다는 거는 뭐 갖고 있는 부의 가치가 분배되는 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나라별로 분배되어 있는 그 어느 정도의 그 결제 대금에 그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만은 이 국가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겠죠. 근데 어느 국가만 일부만 다 갖고 있다면 이건 거래가 아니죠. 그냥 무기 정도 보유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위협이 되는 어느 정도의 그 화폐가 되는 거지. 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화폐 거래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유량 때문에 너네를 갖다 위협할 수 있다,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그렇지만 결제 대금으로서의 역할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아, 약간 어떻게 보면 금 같은 거네요. 네, 금 같은 역할을 하겠죠. 제가 볼 때 금으로 결제 대금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 네. 충분히 사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한 게 네. 그럼 선생님 말로는 사실 좀 통용되는 화폐로서는 되기가 좀 어렵다. 네, 결제 화폐로서는 너무 단위가 크고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리플이 통용화 된다면 가능은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리플 정도의 단위로 만약에 뭐 화폐를 결제하거나 만약에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막 결제할 수 있다면, 왜냐면은 화폐 발행에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너무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과 같은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만약에 채굴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채굴량이 만약에 다 소진이 됐다면은 그러면 결제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제 대금량이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그러면 그거를 결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리플처럼 뭐 발행 제한이 없고 또 거래량 제한이 없는 뭐 그런 화폐로 가치가 있는 리플 정도. 뭐 이런 거 화폐 뭐 거래량이 너무 크지 않으면서 뭐 거래량 제한이 없고 발행 제한이 없는 그런 코인이 아무래도 거래 대금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한 게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 네. 이라는 말이 가상화폐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종목이 또 있잖아요. 네. 사실 제가 뭐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네. 비트코인을 2030년까지 네. 뭐 통용화폐로 쓰겠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2030년까지라고 지정은 했지만 100% 하겠다 써 있진 않죠. 그죠? 네, 그럴 수 있다죠. 네. 모든 그 기사는요, 뭐 그럴 수 있다. 앞으로 이게 예상이 된다. 이런 기사는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상 전망은 할 수 있지만 뭐 로봇화 된다. 아니면은 뭐 하늘 도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뭐 도시나 뭐 이런 영화는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상화폐가 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소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희귀성, 뭐 조금 약간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뭐 부가가치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닐 수는 있으나 뭐 결제 가치로서는 결제 수단으로는 통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이 다 쓸 수 있지 않아요. 단위 자체가.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단위가 작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러면은 뭐 리플 정도로 떨어지면 모를까? 사실 그렇죠? 촬영일 기준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근데 하나에 1억 5천짜리 해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국가 간에 만약에 그런 건 가능하겠죠. 만약에 국가 간의 국채라든가, 그죠? 국가 간에 뭐 돈을 갖다 빌려주거나 빌려올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걸 발행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무역 대금으로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 네. 약간 담보처럼은 쓰일 수 있습니다. 담보로는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대중이 쓸 수 있는 결제 앞으로는 쓸 수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 영상을 보시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플 정도는 가격 단위가 작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발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중들이 쓸 수 있는데 화폐가 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 좋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또 이렇게 비트코인 통용화폐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오늘 선생님의 영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